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오늘은 뉴욕이 아니라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나와 있습니다. 6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곳 LA까지 왔는데요. 최근 뉴욕 증시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지만 뉴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빈페스트 차량을 만나러 가볼까 합니다. 한때 테슬라와 도요타에 이어서 시가총액 세계 3위 자리에 올랐던 베트남의 전기차 회사,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이 세운 베트남 최초의 완성차 업체 빈페스트, 직접 만나러 가시죠. 지금 이 차량이 제가 오늘 한번 시승을 해볼 차량인데요. 빈페스트의 VF8 차량입니다. 네, 빈페스트에는 총 4종의 전기차가 있는데요. VF6, 7, 8, 9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력 모델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SUV인 VF8입니다. 전면에는 빈페스트의 V를 형상화한 날개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체가 전장 4750mm, 전폭 1930mm, 전고 1660mm, 휠베이스 2950mm로 국내 차량 가운데서는 현대차의 산타페 정도와 비슷한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 역학을 고려해서 날카롭고 스포티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신생 자동차 업체가 만든 전기차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디자인 전문 업체인 피닌파리나와 협업을 통해서 신생 기업의 디자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리뷰를 하고 있는 이 전기차 루시드나 리비안, 사이버트럭의 외관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탄이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빈페스트 지금 한번 함께 시승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라이트와 핸들바의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고 배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배터리는 50%가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134마일, 그러니까 200km를 조금 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루프도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팬 모드 같은 견주들을 위한 모드도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는 에코, 노멀,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전자석 시트의 온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은데요? 조심스럽게 출발을 했는데 베트남의 신생 기업이 만든 차라는 걱정 때문인지 생각보다 승차감과 코너링 모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한번 달려봤습니다. 이거 밟으니까 약간 진짜 쩍 나가는 느낌이 좀 있네. 리비안 정도의 묵직하면서도 빠른 느낌은 아니지만 꽤 잘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주차를 하는데 후방 카메라가 조금 약간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후방 카메라가 딜레이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승을 해보니까 대단히 승차감이 좋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현지에서 받은 혹평 수준으로 나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베트남 자동차 회사를 왜 미국에서 리뷰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빈페스트의 성공은 사실 미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빈페스트는 미국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기도 하는 등 이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천천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페스트의 VF8은 최고 402마력의 제로백이 5.5초가 나옵니다. 삼성 SDI가 만든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또 풀로 충전하면 약 264마일, 그러니까 420km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15.6인치의 터치 스크린을 지닌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굉장히 큰 화면을 자랑하는데요. 이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작동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빈페스트는 작년에 미국으로 처음으로 인도했던 물량 999대 전량을 리콜 조치했는데요. 리콜될 당시의 이유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안전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함이 발견돼서 리콜이 되기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로 모든 것을 작동하는 차를 만들어 놓고 리콜로 실내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숫자인 9를 고려해서 미국 진출에 999대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에는 행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 기업이지만 해외를 타깃으로 하는 만큼 실내 공간은 프리미엄 가죽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조명으로 고급스럽게 연출했습니다.
다만 직접 타보니까 이 정작 2열 레그룸은 일반 차량보다 너무 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SUV 치고는 차량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넓진 않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성인 남성이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는 이날 빈페스트의 다른 차량들도 살펴봤는데요. 직접 타보지는 못했지만 VF8보다 상위 모델인 VF9의 외관과 실내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빈페스트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베트남의 전기차 회사인데요. 티커는 VSF입니다. 이 빈페스트는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이 2017년에 세운 자동차 회사입니다. 빈그룹이라는 곳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위상보다 이 베트남에서 빈그룹의 위상이 더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기업입니다. 빈그룹은 베트남에서 리조트와 호텔, 병원, 마트 등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 분야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는 미디어와 자동차로까지 손을 뻗고 있는 베트남의 최대 기업입니다. 이런 빈그룹이 2017년에 설립한 베트남 유일의 완성차 제조업체가 바로 이 전기차 업체 빈페스트입니다. 기존에는 가솔린 차량을 베트남에서 판매해 왔는데 작년부터는 전기차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겠다면서 가솔린 차량 생산 자체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작년 8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에 빈페스트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254%가 오르면서 시가총액 850억 달러를 넘어서 테슬라와 도요타에 이어서 세계 3위 자동차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빈페스트는 이후에 지난 8월 28일 기준으로 주가가 82.35달러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녹화일을 기준으로 6달러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90%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변동폭이 굉장히 큰 배경에는 지분 구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의 지분 99%를 빈그룹의 회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의 주식의 유통량이 적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의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빈페스트의 주가가 상장 당시처럼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할 텐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올해는 빈그룹의 회장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빈페스트가 올해 1월에 경영진을 교체했는데 빈그룹의 팜 니아트 부엉 회장이 직접 CEO를 맡기로 했습니다. 주가가 90% 하락하며 위기를 맞은 순간 빈그룹의 창업주가 답답하니까 본인이 직접 뛰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빈페스트의 주가가 상승했을 때 가장 압도적으로 수혜를 보는 인물이 빈페스트의 경영을 맡게 됐습니다. 빈그룹의 창업주 팜 니아트 부엉 회장은 1993년 우크라이나에서 테크노컴이라는 식품 회사를 만들고 라면을 팔아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인물인데요. 2009년에 이 기업을 네슬레에 팔고 1억 5천만 달러로 이 돈으로 빈그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10여 년 만에 베트남에 삼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빈그룹은 주로 부동산 개발로 돈을 크게 벌었는데 그래서 팜 니아트 부엉 회장은 베트남의 트럼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트럼프가 이제는 베트남을 넘어서 미국 시장을 겨냥하면서 올해 본격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빈페스트의 성공은 사실 베트남보다는 해외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민소득은 2022년을 기준으로 이제 4,000달러를 갓 넘었습니다. 그런데 빈페스트의 VF8의 가격은 46,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모아야 전기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10년을 빚을 내서 산다고 해도 베트남에 전기 충전 인프라가 없습니다. 이 베트남 회사라는 점을 이용한 애국 마케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빈페스트의 생존은 해외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창업주인 팜 니아트 부엉 회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CEO 자리에서 빈페스트의 해외 시장 공략을 진두지휘하게 될 텐데요. 반전을 노리는 빈페스트의 두 가지 도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페스트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투자입니다. 이 빈페스트는 베트남 현지에서 연간 25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빈페스트가 판매한 전기차는 약 10,000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60%는 빈그룹이 소유한 전기차 렌탈과 택시 서비스 회사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일부는 빈그룹이 부동산 거주자들에게 제공하는 이 할인 바우처 혜택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새로 짓는 공장은 차를 만들 공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용입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7,500달러 전기차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충족하는 공급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 도박은 세금 공제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미국 공장의 인건비가 기존 베트남의 공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는 점을 해결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빈페스트의 두 번째 도박은 최근 CES에서 공개된 차량 VF3입니다. 이 완전 충전 시 주행거리가 200km 남짓인 경차로 큰 차를 좋아하는 미국 시장을 공략할 생각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데요. 빈페스트는 이제는 전기차가 저렴하고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차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중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VF3의 가격은 $20,000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이 목표에 해당하는 차량이 이번에 공개한 VF3입니다. 미국 소비자를 신중하게 만들어버리는 기존 전기차 가격 대신 더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시장을 공략하는 도박에 나섰습니다. 베트남의 삼성, 베트남의 트럼프가 이끄는 전기차 기업 빈페스트의 주가가 올해는 이 같은 공격적인 전략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이 만든 전기차 업체 빈페스트의 차량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